한편 외교관들의 모임, 대수장, 단체장들의 성향도 다 파악하고 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그나마 리더들이 모여서 자꾸만 얘기하고 황교안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또 전광훈 목사님이 여러가지 흠도 많았지만은 애국 시민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끌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황교안 혼자서 할 수 없고 전광훈 목사님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보수 우파 빅텐트의 리더들과 브레인들이 모여서 전광훈 목사님의 부족한 점을 채우고 자유한국당의 부족한 점을 채우면은 우리는 분명히 미국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사악한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 대통령은 이 문재인 촛불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적이 없어요. 문재인 촛불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너무나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 9.19 군사 합의 때까지 참다가 그때부터 미국에서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했는데, 그때 뭐 했습니까? 우리나라 우스운 말로 국방을 비롯한 내정 간섭을 시작을 했어요. 뭘 했습니까? 같이 합의하지 않고는 더 이상 북한과 더 이상 군사 합의를 진행시킬 수 없다. 브레이크를 걸었죠. 그리고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 회장들이 올라갔을 때 냉면 한 그릇 더 먹고 싶다고 하자 뭐라 그랬습니까? 이간들이.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여러분, 삼성전자는 북한을 1년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삼성그룹 전체는 더하죠. 삼성전자의 1년 순수익액이 48조가 넘는데 2016년 북한의 1년 예산이 36조밖에 안 됩니다. 삼성은 북한을 완전히 살 수 있는 나라예요. 이런 분이 왔으면 냉면이 한 그릇이 아니라 1000그릇을 대접을 해도 부족한데 왜 우리나라 기업회 회장이 이런 대접을 받습니까? 바로 이 문재인이라 하는 인간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더 이상 이것을 참다 못해서 경제 문제도 직접 관여하겠다고 여기 파견관을 보내서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리스 대사가 5개 기업 회사에게 북한에 어떤 일을 도와주고 있는가 확인을 했고 그것을 담당할 파견자를 보냈죠. 이젠 그것도 부족해서 이 문재인 정권이 계속해서 해상을 통해서 석탄, 석유 끊임없이 보내주는 정황을 다 잡고 미국의 코스털 가드가 이제는 태평양을 지나서 우리나라 서해안과 동해안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스티븐 비건이 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의 파트너인 정의용을 만난 게 아니라 바로 나경원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무슨 의미예요? 야당의 힘을 실어주자는 뜻입니다. 최근에 미국 FBI 국장이 와서 또 누구를 만났습니까? 윤석열이하고 검찰총장과 경찰총장을 만났어요. 여러분, FBI는 미국의 국내 문제를 다루는데 어떻게 FBI 국장이 와서 조국의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일 때 윤석열을 만납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둘이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만났다는 자체가 윤석열에게 어마어마한 압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계속해서 정권의 개노릇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제대로 판단을 할 것인가. 미국은 이미 문재인을 한국의 대통령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저에게만 남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죄도 없는데 그를 끌어내렸다면은 문재인이가 지난 2년 반 동안에 저지른 죄는요, 감옥에 10번 가고도 남을 만한 여적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는 단순하게 비례대표제 연동형이나 공수처가 아니라 이 문재인을 끌어내릴 방안을, 치명타를 줄 방향을 우리는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새해에
문재인에게 우리가 좋은 선물을 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기다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노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싸워왔는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문재인이는 미국에만 버림받은 게 아니라 김정일에게도 이미 버림을 받았습니다. 정권 창출을 했는데 더 이상 쓸 가치가 없어서 이제 문재인을 서서히 버리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마무리를 우리 보수우파 자유 애국 시민들이 완전히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1월 달에 우리가 이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핵폭탄을 하나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연동형 반대, 예, 공수처 반대, 연동형 반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공수처 반대, 공수처 반대, 연동형 반대, 연동형 반대, 공수처 반대, 공수처 반대, 연동형 반대, 연동형 반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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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은 우리 나라지 기미고교연합의 경기고등학교 동문님이시고 10월 항쟁 자유시민 정치회의의 공동대표이신 김규성 전 한국교원대학교 총장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 안녕하십니까. 너무 고생들 많으십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이 차가운 바닥에서 이 나이에 여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오신 것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조각가가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셋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설치를 못해가지고 창고에 넣어놓고 있답니다. 언제 이걸 세울 수 있을지 기다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더욱 참혹한 일은 경인여자대학교가 있습니다. 경인여자대학교에 서 있었던 석상은 이승만 석상이었습니다. 그거 벌써 세운 지 3, 40년이 넘었는데 이 정부에서 들어와가지고 그때 그 예산 집행을 전부 내놓으라고 해서 조사를 했답니다. 그 조사를 해가지고 횡령이니 뭐니 뭐 이상한 걸 자꾸 붙여서 결국은 이 정부하고 타협한 게 뭐냐면 이 이승만 석상을 창고에다가 누워놓으면 더 이상 묻지 않겠다고 해서 그걸 헐어서 지금 창고에다 넣어놓고 있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남들 다 모르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독재가 얼마나 심한지 이 동상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부는 독재입니다. 독재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집권하자마자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헌법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 정신은 누가 맨 먼저 부르짖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1905년도에 1898년에서 1904년까지 6년 동안 이 양반이 감옥 속에 들어있을 때 저술한 게 독립정신입니다. 여기에서 부르짖는 것이 자유입니다. 자유고 이 자유의 자유로 이 나라를 재건설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의 미래가 없다고 했던 분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최초로 자유를 거론했던 분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의 화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자유를 때려 부수려고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 사람들 생각은 자유보다는 평등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한테 그럽니다. 우리 자식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평등한 사회가 뭐가 나쁘냐? 평등한 사회가 뭐가 나쁘냐? 다 같이 평등하게 살자고 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다 설득했습니다. 여러분, 평등한 사회가 왜 나쁩니까?
평등한 사회가 왜 나쁩니까? 평등한 사회는 나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유가 있는 평등이면 좋고 자유가 없는 평등이면 나쁩니다. 평등과 공정을 떠듭니다. 공정이 자유가 없는 공정은 감옥 속의 공정입니다. 감옥 속에서도 공정이 필요합니다. 감옥 속에서 공정이 없으면 이 모두 이제 분노 일어나가지고 거기에서 폭발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원하는 건 그러한 감옥 속의 공정이 아니고 자유가 있는 공정이고 평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들은 자유를 없애고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자유가 없는 평등을 갖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왜 그러면서 우리들을 공격했던 것은 그겁니다. 너희들은 자유를 한다 그러면서 독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로 몰았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하고 김일성의 독재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게 독재입니까? 김일성이 진짜 독재지 이승만이 한 것이 그렇게 독재입니까? 이승만의 독재의 프레임을 씌운 건 누굽니까? 이것은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이승만한테 독재자라고 했던 분은 동아일보를 설립하셨던 김성수 일파의 한민당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부통령이 되고 싶은데 이승만이 부통령을 시켜주지 않으니까 그 다음서부터 이분들이 분노해서 독재자라는 말을 썼는데, 이 독재자라는 말이 우리들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좌파들이 그걸로 뒤집어 씌웠습니다. 우리 그 선배들이 잘못한 거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이승만의 독재는 이 김일성에 비하면 정말 신사적이었고, 이 양반이 했던 것은 여지 이승만한테 했던 독재라는 것은 이 양반들이 우리들이 다 알지만 자유선거를 전쟁 중에서도 선거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분을 독재자로 이름을 씌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승만이 부정선거를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시죠? 3.15 부정선거는 대통령 부정선거가 아니었습니다. 3.15 부정선거는 부통령 이기붕의 부정선거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무투표 당선이 됐습니다. 그 전에 조병옥 씨가 돌아가셨죠. 신익희 씨가 돌아가셔서 무투표 당선됐고, 그 다음에 조병옥 후보가 돌아가셔서 무투표 당선되셨죠. 이승만 대통령처럼 국민한테 인기가 있었던 분은 없었습니다. 누구도 이승만 대통령하고 선거의 경쟁에서 안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장면이 신익희보다 더 힘이 좋았고, 장면이 조병옥보다 더 힘이 좋았는데 왜 장면은 부통령 선거로 나오고 왜 조병옥이나 신익희는 대통령으로 나왔습니까? 이거는 대통령 나가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 내보내고 실력자들은 부통령을 하려고 했던 거죠. 기억나시죠? 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통령 선거를 갖고서 이기붕이 도저히 장면한테 이길 수가 없으니까 부정선거를 한 건데, 이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한 것으로 우리 아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승만이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의 부정선거가 아니었다. 이건 이분의 부정선거였다. 물론 부통령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한 것은 이승만의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승만이 부정선거를 했다고 얘기하는 건 잘못이다. 이 부분은 분명히 하시고, 이 부분에서 우리들은 독재의 프레임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독재의 프레임에서 갇혀있으면 안 됩니다. 독재는 김일성이 독재지 어떻게 이승만이 김일성보다 더 나쁜 독재를 했다고 가르치는 걸 우리가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우리 박정희를 독재했다고 그럽니다. 사실 박정희 쿠데타는 형식적으로 쿠데타입니다. 그러나 박정희가 이뤄낸 것은 뭐였습니까? 산업화에서 커다란 사회 산업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박정희 이 부분을 우리가 더 깊이 바라봐야지, 형식적인 권력 잡는 부분만 부각시켜서 독재자로 만들어 놓고, 유신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유신을 한 것은 물론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는 아니었지만, 이 사람이
유신 헌법을 할 때 맨 처음에 헌법에 넣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 속에서 전혀 없었던, 그게 바로 전문에 나오는 자유민주적 질서라는 것을 그때 처음 넣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헌법 제4조에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근거한 그 자유통일, 남북통일을 제4조에 넣습니다. 박정희의 기본적인 목적은 뭐였냐? 자유사회였습니다. 이 사람이 독재를 한다는 거, 이 사람이 권위주의를 이끌었다는 거, 이 사람이 김일성처럼 했습니까? 김일성은 나라를 망쳤지만 이승만, 박정희는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왔고, 이 사람의 목표는 어디에 있었냐? 이 사람의 목표는 헌법에 넣었듯이, 유신헌법에 처음 들어갔듯이 자유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자유주의자냐? 이것은 박정희 시대에 우리가 같이 경영했던 것은 박정희의 김일성처럼 독재를 우리가 협조한 것이 아니고 자유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협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자유주의자고, 우리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목적으로 삼았던 이승만이나 박정희를 우리와 같은 위대한 자유시민의 모범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하고, 우리들을 독재로 물고 과거에 산업화 세력이 독재했다는 이 얘기들은 우리가 참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충분히 우리 자식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 우리들이 그러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독재를 항거하는 겁니다. 문재인 독재는 자유사회를 위한 것이 아니고 평등사회라고 얘기하면서, 평등사회가 어떤 겁니까? 우리 공자님한테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공자님의 평등사회가 뭡니까? 거기에 노비가 50%나 됐던 계급사회였습니다. 평등이 어디 있습니까? 자유가 평등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막스가 평등사회 만든다고 뭐라고 했습니까? 능력 따라 일하고 필요만큼 준다. 누가 능력 따라 일하면 누가 필요만큼 줍니까? 그러다 독재 세력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갖고 이 평등하게 사는 것이 좋다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등도 자유의 평등이 아니면 평등이 아니고, 자유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자유사회가 아닌 이 평등사회는 지옥의 사회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자유 없는 평등은 독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식들, 우리 아이들, 우리들이 열심히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그 속마음을 모르고 학교에 가서 전교조들한테 잘못 배워서 평등사회가 뭐가 나쁘냐고 우리들한테 얘기할 때 우린 충분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요구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유로운 평등사회. 이게 바로 우리의 목적이었고, 이승만의 목적이었고, 박정희의 목적이었고, 우리들의 목적이다. 이것이 미래고, 우리는 이걸 위해서 싸우고, 우리의 동맹은 가치의 동맹이어서 자유사회와 동맹을 맺어야 된다. 이게 어떻게 지금 중공하고 운명의 권독재라고 얘기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유를 위하기 때문에 홍콩의 자유시민들하고 연대를 해야 되고, 우리는 자유사회이기 때문에 해양적인 일본과 미국과 유럽과 우리는 연대를 해서 이 새로운 문명을 끌어가는 우리의 선진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린 선진사회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들을 들딱으로 얘기한다거나 꼰대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듣고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아이들한테 충분히 얘기를 해주고, 이게 바로 진짜고 이게 바로 미래고, 우리들이 나이가 늙었지만 우리의 꿈은 지금 평등사회 얘기하는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앞선 것이다. 훨씬 더 선진적인 것이다. 우리들 얘기 잘해서 앞으로 좋은 사회 만들자. 이 사람들의 평등사회가 뭐가 나쁘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자유가 사회, 자유 있는 사회, 자유를 위해서 우리들은 투쟁하고 싸워나가야 된다. 이런 말들을 우리 후배들, 우리 자식들한테 잘 전해서 우리 반드시 자유사회를 만들어냅시다. 자유사회를 지킵시다. 감사합니다. 네, 지킵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은 총장님 고맙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또 나라지킴이 국회의원 동문이시죠. 우리 공정사회 국민감시단의 대표이신 김정문 대표님을 모시고 힘찬 연설 또 구호도에 차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자유 대한 국민이다. 연동제를 반대한다. 반대하는
맞습니다. 이런 작자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연동제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국회의원들 미친놈들입니다. 저도 서울시의원을 해보니까 이 미친 짓은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한 자리 하기 위해서 가장 나쁜 놈, 민주당은 그렇다 치고 가장 나쁜 놈 여러분 누구라 생각하세요? 손학규 아닙니까? 손학규! 맞습니다. 손학규입니다. 여러분들의 마누라가, 여러분들의 남편이 바로 이웃집 아저씨하고 손을 잡고 자기 남편을, 자기 부인을 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신 고교 여러분, 물론 여기 시민 여러분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시민들에게도 우리의 정당한 정상적인 생각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듣지 않는 것 같아도 이곳에 많은 시민들이 계시는데 저희들과 함께 국회를 향해서, 청와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수처 반대, 공수처 반대, 연동제 반대, 연동형 반대, 공수처 반대, 공수처 반대, 연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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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연동형 반대, 문재인 자파를 퇴진시키자! 해제시키자! 불쌍을 잡아놓자! 여러분, 불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문 대표님의 힘찬 연설을 들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이제 조국을 영장 실질 심사를 4시간 20분 동안 하고 이제 구속될 것인지 풀어줄 것인지 곧 우리 집회가 끝나기 전에 뉴스가 나올 것입니다. 4시간 20분 실질 심사가 끝났습니다. 조국을 구속시켜야 됩니다. 같이 구호 외치겠습니다. 각종 비리, 하명 수사, 관건 선거 주도한 조국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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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이 구속돼야 됩니다. 조국은 우리 자유시민들이 10월 3일 광장에 300만이 모였고 10월 9일날 또 모였고 10월 말까지 계속 모였고 지금까지도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그 자유시민들의 힘으로 조국을 물러나게 했고 이제 조국도 구속시켜야 됩니다. 만약 이 사법부가 조국을 구속시키지 않으면 이 사법부는 우리 손으로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조국같이 확실한 범법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과연 이 나라의 사법정의는 실종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조국을 구속시키도록 한 번만 더 외치겠습니다. 범법자 조국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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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은 힘이 있습니다.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은 지난 3년간 광장을 지켜왔습니다.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이 다음 대한민국 세력 축출연대를 만들면서 20개 단체가 이제는 25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이 지켜왔던 광화문과 여의도 광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것입니다. 우리는 노병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시다, 여러분. 자, 여러분,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나라 지킴이 고개업을 만들고 활동하고 계시는 김일두 회장님과 우리 김광천 사무총장님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 자, 이어서 구호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사실은 뒤에 국회에 오늘도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발표하지 않고 오늘 국회 회기는 끝났다고 비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만 저 안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한편 혹시나 날치기를 하면 어떨까 하고 여러분 앉아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오늘은 안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저기 앉아서 몽조로 있는 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응원하고 또 눈치 보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에서 여러분 뒤에 돌아서 일반 함성을 좀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본청에서는 저희들이 하는 함성과 얘기가 거의 다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본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다른 고기를 집회를 하고 있다 함성을 듣고 있냐니까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우리는 여러분의 응원소를 듣고 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뒤를 보고 1분간 함성을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돌아, 국회를 향해서 총장님을 따라서 함성하겠습니다. 1분간 함성! 감사합니다. 이어서 구호를 연동제 반대와 공수처 반대 그리고 조국 구속을 이어서 몇 분간 구호 제창을 하겠습니다. 그대로 국회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 반대! 공수처 반대! 공수처 반대! 공수처 반대! 공수처 반대! 공수처 반대! 연동형 반대! 연동형 반대! 연동형 반대! 연동형 반대! 연동형 반대! 연동형 반대! 조국 구속! 조국 구속! 조국 구속! 조국 구속! 조국 구속!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문재인 퇴진! 문재인 퇴진! 문재인 퇴진! 문재인 퇴진! 문재인 퇴진! 공수처 반대! 공수처 반대! 공수처 반대! 공수처 반대! 공수처 반대! 공수처 반대! 연동형 반대! 연동형 반대! 연동형 반대! 연동형 반대! 연동형 반대! 연동형 반대! 조국 구속! 조국 구속! 조국 구속! 조국 구속! 조국 구속!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문재인 퇴진! 문재인 퇴진! 문재인 퇴진! 문재인 퇴진! 문재인 퇴진! 자, 앞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돌아! 뒤로 돌아! 총장님의 강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우리 사회를 보신 우리 조형돈 비상국민이
이사님께, 운영위원님께 여러분 큰 박수와 함성 보내주시겠다. 네, 대단히 수고 많이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계획이 오늘 여기서 집회를 마치고 바로 정의당과 민주당사 앞을 공격을 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격을 하기로 당초 계획이 있었습니다. 경찰들과 협의도 다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회원 중에 회원들 대부분이 조국 구속이 더 급하지 않느냐, 그래서 문정동 동부지청으로 향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염원들이 많고 그런 부탁을 해왔기 때문에 내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여기 가서 공격을 할 수 있고, 또 내일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몇 시부터 개회를 할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썩어 빠진 미래당은 그리고 민주당은 망나니 같은 내일 개회를 언제 할지 어떻게 할지도 아직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희들은 내일도 이 자리에서 똑같은 형태로 비례대표 연동제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최선의 방어를 함께 해주시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길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일도 저희들 내일 오후 2시에 똑같은 시간에 여기에 모이셔서 오늘보다 내일은 정말 많은 분들을 모시고 와야 됩니다. 많은 학교 대표들께서 많은 도움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행사를 마치면 문정동에 있는 동부지청 8호선입니다. 여기서 차를 전철을 몇 번 바꿔 타셔야 됩니다. 8호선 3번 출구입니다. 8호선 문정역 3번 출구, 8호선 문정역 3번 출구로 가능하시면 많이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서 자유연대 김상진, 그 다음에 안정건, 이윤 이런 젊은 친구들이 계속해서 지금 아침부터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도 거기 참석하려 했습니다만은 워낙 국회 앞이 위중한 상황이라서 오늘 저희들 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희들 회장님 마무리 인사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카톡에도 올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가문에 나오는 것은 전선에 나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연병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연병장에 10명이 나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 막상 국회와 싸우는 이 전선에서는 100명 중에 1명밖에 안 나오는 것은 이게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싸움은 여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일 27일 국회에서 선거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병장 쪽에 과문에 나왔던 모든 분들이 다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다 동료를 해주시기 그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집회가 있을 때 국회의사당 안으로 가봤는데 여기서부터 국회의사당까지는 전부 다 폐활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가 국회안까지 그대로 다 들립니다. 오늘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돌아서서 가지고서 다시 한번 1분간 함성을 지르고서 오늘 집회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뒤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1분간 함성!
연동제 반대입니다. 아마도 연동제 반대는 이번 주까지 마무리할 것 같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공수처법을 갖고 회기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동제 반대를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동제 반대! 연동제 반대! 연동제